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역시 참 국제 문제가 많습니다. 국제 문제가 많고 말씀드릴 것도 많은데 일단 우리가 지금 당면한 가장 큰 외교 또는 안보적 난관이 그 8월 22일 날 그 3개월 전에 지속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8월 22일 날 지속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했던 그 일본과의 지소미아라는 이 협정이 있는데 그것의 그 시한이 이제 바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1월 22일 날 밤에 이제 마지막으로 종료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이제 한일 지소미아는 이제 종료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조치를 취해서 이것을 다시 지속시키기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또 그 과정도 뭐 보통 간단한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8월 22일 날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이것을 폐기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폐기하기로 결정한 안보실 차장이 나와서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폐기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랬는데 이거를 지금 2달 좀 지난 후에 이제는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시 폐기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라고 말하기도 참 그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일 간에 이런 이 주고받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그런 말씀을 잠깐 여러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한미 관계가 조금 이 진행되는 방향이 우리가 이제까지 미국 측에서 이제 한국한테 얘기할 때 최근까지 하던 말하고 다른 얘기가 조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그 미국에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보웰벨 미군 대장,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던 주한미군 사령관이죠. 보웰벨 사령관이 전직 사령관이 지금 전시작전 통제권을 그 한국 측에 넘기는 것은 이제 무의미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 전시작전 통제권을 재래식, 북한이 재래식 그 전투력, 전쟁 수행 능력을 초점을 맞춰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인데 북한이 그 핵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이 마당에 이것을 과거처럼 생각해서 한국에게 넘기는 것은 조금 이제 상황이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거를 뭐 거의 비슷한 말을 바로 지난번 주한미군 사령관인 브룩스 대장이 또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 등등 해가지고 한미 군사 관계에도 그 모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지소미아 원상 복귀에 관련된 문제하고 그리고 한미 군사 관계가 이제 조금씩 변하는 그 문제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우리나라 안보를 담당하는 뭐 예를 들어 국방장관이라든가 또는 뭐 국정원장이라든가 또는 청와대 안보실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북한의 무슨 핵 능력이라든가 북한의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말하는 언급들이 서로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에 좀 놀랍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국정조사기관이니까 국회에서 이제 질문하면 응답을 하고 그러는데 북한이 이동식으로 ICBM을 발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뭐 조그만 논쟁이 붙었습니다. 발사할 수 없다라고 청와대 쪽에서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국방장관하고 국정원에서는 이동식 무기로 발사할 수 있다. 이동식 무기라는 거가 이제 무슨 개념이냐면은 원래 그 미국하고 소련이 대륙간 탄도탄은 항상 고정시켜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은 소련 어디에 대륙간 탄도탄이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그리고 또 소련도 미국이 어디 있다는 걸 다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서로 쏘면은 먼저 쏘는 팀이 명중을 시키면은 그러니까 먼저 공격한 팀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중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쪽이 우리 것을 명중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사일로라고 그럽니다. 그 미사일 사일로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아예 붙박이로 돼 있던 거를 이제는 꺼내가지고 이제 큰 차에다 싣고 다닙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왔다 갔다 하면은 상대방이 맞히기가 아주 힘들어지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이동식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는 개념이 생겼는데 북한이 그걸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는 북한의 그 군사 퍼레이드 할 때마다 그 엄청나게 큰 바퀴가 수십 개 달린 차 여러분들이 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뒤에 대형 미사일을 달고 가는데 그게 바로 중국제라고 지금 얘기가 돼 있죠. 중국이 팔아먹었다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싣고 다니는데 거기서 발사가 되니까 그걸 싣고 다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서 직접 확인해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군사 안보 같은 거를 얘기할 때는 가능한 한 상대방이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은 그걸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보는 것보다 걔네들은 저것 정도로 할 수 있겠지 라고 하고 대비하는 것이 언제든지 전력난의 본질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놀라운 얘기는 북한이 그 미사일을 들이다 막 실험을 하는데 우리 또 청와대 안보실장이 그거 우리나라 국가안보에 별로 위험하지 않다라고 또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아니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이 있고 거기는 지금 핵탄두까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국가안보에 위험하지 않으면 어떤 거가 우리나라 국가안보에 위험한 거가 됩니까? 예, 참 그 황당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국정원하고 또 이 국방장관은 그게 이제 위험하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혼동의 와중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그 뭐 청와대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나라도 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미사일 쏘는데 북한이 쏘는 게 여기서 정말 심각하게 위험한 말을 우리 국민한테 그냥 생각 없이 한 건데 이 세상 모든 나라는 미사일 쏠 수 있습니다. 미사일 쏠 수 있는 자격 다 있어요. 그런데 북한은 안 됩니다. 북한은 왜 안 되냐면은 그것을 가지고 공격적, 폭력적인 목적에 쓰고 그러기 때문에 유엔에서 유엔 결의에 의해서 북한은 못 쏘게 돼 있는 겁니다. 북한은 못 쏘게 돼 있는데 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다 쏘고 우리도 많이 쏜다. 그러니까 북한이 쏘는 거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올바른 상황에 대한 분석이 아니다라고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그 국가안보가 제일 엄중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최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말을 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일본과의 관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4일이죠. 11월 4일 방콕에서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대통령이 가서 이거는 난 외교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뭐 몇십 개 나라 대통령도 오고 미국은 이번에 대통령이 안 가고 국가안보 보좌관이 갔습니다마는 근데 만나가지고 잠깐 얘기 좀 합시다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소파에 앉아가지고 우리말로는 11분 얘기했다고 됩니다. 11분. 뭐 일본 뉴스에는 10분이라고 나오고 그러는데 그 뭐 별 뭐 중요함이 있겠습니까마는 11분간 앉아서 우리나라는 환담을 나누었다라고 그러고 일본에서는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회담을 하였다라고 그래야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환담도 이거 아니고 대화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마치 이제 무슨 물꼬가 터진 것처럼 이제 한일 관계가 물꼬가 터진 것처럼 그 얘기가 되는데 일본에서는 대단히 냉랭하게 그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뭐 신문들은 다들 보셨을 테니까 제가 그 일본에서는 어떻게 이 얘기를 하는지를 뭐 잠깐 그 보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입니다. 뭐 일본의 그 대표적인 신문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의 그 아사히 요미우리가 우리나라의 뭐 조중동에 해당되는 신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미우리 신문 그 11월 5일자인데 한일 정상 1년 만에 대화를 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제 대화로 지금 나빠진 한일 관계를 좀 바꿔놓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베 수상은 원칙을 견제하였다. 그것이 바로 일본 측의 기본 입장입니다. 현안인 한국인 전 징용공 문제를 둘러싸고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사건이 발달된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일본 회사들은 우리나라 그 징용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판결을 해야 된다고 나오고 일본은 그건 이미 다 끝난 문제인데 무슨 판결을 다시 지금 배상을 하느냐라고 이제 나와가지고 문제가 된 것이죠. 거기서 이제 오리지널이 나왔기 때문에 일본은 그거를 다시 원상 복귀시켜라 이겁니다. 일본 회사가 징용 배상을 하는 것을 다시 원점으로 해서 없는 거로 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건데 하여간 아무튼 그것 이후에 뭐 지금 한일 경제 전쟁까지 갈 정도가 됐는데 작년 9월 달에 뉴욕에서 만나고 이번 11월에 방콕에서 양국 정상이 만났기 때문에 1년 2개월 만에 이제 처음 만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신문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번에는 4일 오전 한중일 3개국과 아세안과의 정상회의 전에 정상들이 대기실의 소파에 걸터앉아 의견을 교환했다. 아베 수상이 대기실에 들어와 일본에서 신문에 문씨 이렇게 나와요. 문씨와 악수할 때 문씨가 수상에게 앉아서 대화하자고 재촉, 수상이 응했다고 한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그 방송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앉아 있는 그 사진 같은 거 나오는데, 하여간 이런 것들이 전부 약간 좀 뭐라고 그럴까, 영어로 하면 awkward하다. 이렇게 좀 이렇게 정상적인 것 같아 보이지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징용공 문제를 이거를 한국 측이 국내 문제로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일본의 원칙적인 입장이다라고 다시 말했고, 한국에서는 또 고위급 회담도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현안을 해결하고 싶다라고 말했다는데, 그 일본 측 그 신문 그 일반적인 내용은 그거예요. 한국은 지금 이 한일 관계 나빠진 걸 해결하자고 그래서 만났고, 일본은 그 만나는 김에 대통령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대해서 조의를 표했고, 그리고 일본의 천황 즉위식에 총리를 파견해 준 데 대해서 고맙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새로운 진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양 정상이 12월 말에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도 동석할 예정이지만 거기서 정상회담을 할지는 그런 구체적인 대화는 없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사에는 환담이냐 대화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일 양정부 모두 이번 접촉을 회담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일본 정부는 말을 주고받았다. 한국 정부는 환담이라고 설명하였다. 제가 조금 전에 이것은 회담이래야지 의미가 있지 환담이나 말을 주고받았다 같은 것은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일본 외무성에서는, 그리고 또 일본 그 총리실에서는 이 만남 자체를 기록으로 남기질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그렇게 만나가지고 대화를 한 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 대화의 성과를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문에는 매우 우호적이고 진지한 분위기 이런 말도 나오고 그 성과를 강조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것은 미국을 의식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까지 일본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8월 22일에 파기를 결정한 한일 지소미아의 유지를 미국으로부터 강하게 요구받고 있어 일본과의 대화 자세를 미국에 나타내 보인다는 것이다. 미국이 하도 압박을 넣으니까 우리가 일본하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인다라는 말을 했죠. 다만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 지소미아는 일본이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지소미아를 다시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은 한국 쪽이 요구하는 것처럼 지금 일본 그 언론에는 보이고 있어요. 다만 일본 사람들이 왜 그 말하자는데 응했냐? 일본 정부 관계자는 피해 다니는 걸로 비춰주면 좋지 않기 때문에 수상은 대화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거 참 읽어보면은 별로 이렇게 기분이 유쾌하지 않습니다. 지금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다고 그런 것은 누구고, 이순신 장군의 군함이 아직도 10수척 남아있다는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죽창가도 다 나왔는데, 그리고 국민들은 일본도 안 가고 이런 싸움에 동참한 국민들이 많은데 지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지금 와서 슬그머니 바로 그 일본 측에서 이런 식으로 이 기사도 우리가 알아야지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 신문에서는 이 대통령이 아베 수상하고 만난 거를 아주 멋있게 표시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 아주 외교적인 브레이크스루가 뭡니까? 답답하게 콱 먹혀 있는데 그거를 단방에 뚫어버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 이런 말을 한대요. 그런데 이제 일본 측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뉴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한국 정부가 조금 좀 이렇게 불편한 관계에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도 이것이 과연 지소미아가 이게 어떻게 넘겨야 되느냐, 어떻게 넘겨야 될까? 원래는 그 문제를 안 꺼냈어야 되었다가 답입니다. 이런 국가안보에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그냥 덜컥 연기 안 할 거야라고 했다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죠. 어느 옵션도 한국 정부한테 좋을 거가 없습니다. 이거를 다시 되돌려도 문제고 안 돌려도 문제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는 미국 대통령하고 일본 수상하고 한국 대통령이 한꺼번에 만나는 기회가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거기서
뭐 미국 보고 좀 중계 좀 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것도 그날 모임에 가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다 얘기를 해야 되죠. 11월 4일 날 아세안 회의가 있는데 그때 아베 총리하고 한국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일본 총리하고 만나서 뭐 한 뭐 10분이나마 우리가 정상적으로 한번 회담을 해보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미리 하고서 그러고 만나야지 지나가는 사람 좀 말 좀 합시다라고 해가지고 하는 것은 그 외교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데, 원래 이제 11월 22일 날 밤 12시에 지소미아가 끝난다고 그랬죠. 그런데 11월 16일 날 칠레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원래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럼 그거는 상당히 이 장소가 좋아요. 16일이고 그리고 22일까지 한 일주일 남아 있죠. 그 사이에 그 얘기를 해가지고 참 그 어려운 단계를 좀 그럴듯하게 넘겨가지고서 이래서 우리가 지소미아를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그런, 사실은 꽤 괜찮은 이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것이 취소가 됐습니다. 칠레의 국내 정세 때문에 이게 갑자기 중단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 대통령이 22일 이전에, 지소미아 만료되는 날 이전에 미일 정상들과 접촉을 모색할 마지막 기회마저 사라져 버렸다. 근데 이제 한국 정부가 지금 이제 일방적으로 밀린다는 느낌을 주면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정부는 일본이 수출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 한, 지금 한국을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뺐죠. 이거를 철회하지 않는 한 지소미아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굳히지 않고 있다. 일본은 징용공 판결 문제의 해결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부터 아무런 입장차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번 11분 면담에서 정식적인 정상회담에 관한 얘기도 없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그 진전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참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죠. 미국은 지금 뭐 차관보급의 인사가, 그리고 또 미국에서 세미나 할 때 계속 한국은 8월 22일 날 결정한 것을 번복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쉬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번복하지 않으면 한국이 어떻게 되느냐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뭐 요 한국말로 번역된 거 하고 일본 그 원문하고 산케이 신문에 난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일부 볼 수가 있습니다. 지소미아가 이제 한미일 세 나라 문제인데, 이걸 제가 다시 조금 이제 설명을 부연하면은 일본보다 미국이 분노하는 그런 모양을 쭉 보였죠. 8월 22일 이후에 미국 국무부에서는 이것은 미국의 이익에 심각한 해를 가져다 주는 그런 조치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과 미국의 동맹, 미국과 일본의 동맹, 그런 레벨의 동맹을 한국과 일본이 맺게 되면은, 그럼 요거는 한미일 삼각동맹이 되는 겁니다. 이 한미일 삼각동맹에 대해서 미국이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냐면은, 만약 그 한미일 삼각동맹이 정말로 실현이 되면은 이거는 거의 막강 동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거가 되면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위협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고, 뭐 북한 위협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 나라가 철갑 동맹을 하고 있으면은, 그럼 그것은 미국의 세계 대전략을 위해서 아주 좋은 그런 장치가 되는데, 미국 사람들이 한국과 일본이 그 정도 수준의 동맹 관계에 들어가기는 너무나도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역사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한일 관계를 그냥 얼기설기나마 엮어놔야 되겠다 해서 구상한 것이 바로 지소미아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세 나라가 진짜 뭐 탄탄한 동맹까지는 아니더라도 안보 협력 관계를 이렇게 맺어놓은 건데, 지금 그거를 한국이 이제 안 하겠다고 해서 미국이 분노했는데, 미국 나름대로 그 이유가 이제 지금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요것도 이제 일본 요미우리 신문 11월 7일자에 난 얘기입니다. 미국은 북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해하기 위해 주한미군, 주일미군, 그리고 미국 본토의 레이더가 각각 통합돼서 운영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그렇죠. 일본에 있는 레이더, 미국 본토에 있는 레이더, 그리고 주한미군의 레이더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면은 그 중국으로부터 미사일, 북한으로부터 오는 미사일들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일 지소미아는 불가결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미국의 뭐 국가안보죠.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도 한미일 삼각동맹은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지난 어제 거죠. 오늘이 7일입니다. 이제 지금 촬영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어제 동아일보는 6일자 동아일보는 외교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서훈 국정원장이 지난 주말 워싱턴을 극비 방문하여 CIA와 일본의 내각정보조사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그 국정원이 이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아주 상당히 내실 있는 정보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의 정보기관 이름이 내각정보조사실입니다. 미국의 CIA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위 3국의 정보 고위 관계자 3사람이 만나서 지소미아에 대해서 집중적인 논의를 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한국의 협정 유지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다라는 것은 뭐 지금 현재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스틸웰시의 방안에 맞춰 미국은 내년 주한미군 주둔경비에 대해 한국 측과 협상을 담당하는 미 국무부의 제임스 드하트 대표도 방한시켰다. 스틸웰시는 한국에 와서 지소미아를 지속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또 계속 강조를 하고 뭐 압박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같이 온 사람이 항상 그 한미 분담금을 따지는 제임스 드하트라는 그 대표도 같이 왔다. 지소미아가 실효되면, 실효라는 건 효력을 잃게 되면 그런 겁니다. 지소미아가 이제 효력을 잃게 되면은 한국의 주둔 경비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목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래서 스틸웰시는 와서 지소미아를 지속하셔. 그리고 돈 한미 방위비 분담 그 협상하는 미국 대표는 만약의 경우 실패할 경우에 한국한테 무언의 압박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그런 해설을 요미우리 신문이 이제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케이 신문은 일본의 상당히 그 보수적인 신문인데 우리나라 어떤 사람들은 뭐 그게 구구라고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지금 한국 국회의장이 뭐 아키히도 전 천황에게 사과의 편지를 보냈다. 근데 이제 오늘 신문, 오늘 한국에서 보니까 사과 편지 보낸 적 없다라고 또 나오고 뭐 이렇게 그 혼동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거는 참 뭐 별로 이렇게 그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 또는 경제 안보를 위해서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그 산케이 신문은 말이죠. 어제 사설에서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대화하고 화해하고 이런 제스처를 내는데 거기에 속지 말라라는 그런 그 사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잠깐 읽어보면은 한국이 징용공 판결 문제를 둘러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의 최근의 언동을 보면 대일관계 개선의 열의는 낮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뭐 하여간 뭐 일본이 자기 입장에서 우리한테 그 뭐 가당하지 않은 그런 말을 하늘 것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는 행동을 일본이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지금 알기 위해서 이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아베 총리는 4일 문 대통령에게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지키는 원칙에 따라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요구했다. 한국이 국제법을 어겼는데 그것을 다시 원상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근데 그것은 아베가 한 것은 매우 잘한 것이다. 국익을 지키고 진정으로 건전한 한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계속 원칙을 관철해 줬으면 한다라고 은근히 뭐 아베를 칭찬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11분 동안 말을 주고받았지만은 거기서 한국 측이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의사표명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일본말로는 융화라고 썼는데 우리말로 한다면은 유화, 이제 잘 지내자, 뭐 화해하자 이런 뜻입니다. 단순한 유화, 융화 포즈에 속아서는 안 된다. 방일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쇼와 천황과 헤이세이 천황에 대한 심각한 무례 모욕을 공식 사죄하는 일도 없이 한일 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여 전 징용공에 지급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리고 다녔다. 문제점 투성이인 제안에 응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상당히 우리한테는 그 모욕적인 이런 그 사설이라고 보여지는데 아무튼 지금 한일 관계가 제대로 해결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그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소미아가 폐기가 되면은 일본은 그러면은 한국에 대해서 아마도 본격적인 경제 제재를 할지 모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가 되죠. 지소미아가 폐기가 될 경우에 완전히 폐기가 되면은 그리고 지소미아를 폐기를 안 시키려면은 우리 정부는 그동안에 대일 외교 정책이 거의 파탄났다는 사실을 국민한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시 이제 그것을 연기시키는 명분이 되는 것이죠. 죽창 들고 싸우겠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미국이 하도 압박을 넣어서 할 수 없이 그랬다라고 얘기할 겁니까 국민들한테? 바로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일 관계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과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이 정부가 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지소미아를 다시 원상으로 돌려가지고 유지시키는 것, 이것이 뭐 다른 모든 그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것이 가장 제일 중요하다라고 뭐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간 뭐 일본 측은 지금 오히려 자기가 지난 몇 달 동안 자기가 이제 뭐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줬을지 모르지만은 드디어 이제 기선을 확실하게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기회를 뭐 적극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바로 그래서 그 지소미아는 하여간 뭐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지속이 돼야 됩니다. 요미우리 신문 11월 6일자에도 상당히 의미 있는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일본 동경에서 11월 5일 날 그 안보 점프점이 하나 열렸던 모양이에요. 거기 그 기조 강연을 한 사람이 그 미국에 가서 대사를 했던 사사의 겐 이치로라는 그 일본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도 똑같아요. 일본도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 거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은 한반도의 장래에 대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통일된 조선이 핵을 보유하고 반일적이며 중국의 확장 정책의 파트너로 존재하는 것이다. 통일된 한반도가 남한의 돈이 있고 북한의 핵이 있고 그리고 중국 편이고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쓸 수 있는 수단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 말을 점잖겠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제가 그 언젠가 그 똑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일 중에 결코 허락할 수 없는 일은 통일된 한국이 한국의 경제력과 북한의 핵무기가 포함되어 있고 반미 친중의 나라가 되는 거. 이거는 미국이 도무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일본도 똑같은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런 점들을 우리가 다 좀 잘 인식을 하고 이것이 그 한 정부의 그 잘못된 외교 정책으로 초래된 그 참 난감한 어려움인데 이 어려움을 자기 그 정권이라든가 이것이 아니라 국가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지소미아는 다시 지속되는 거로 결정이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강력히 주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한 대로 그 미국과 한국의 군사 관계가 미묘한 그 변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